뭐 공부 같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사업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박사님 수업을 진짜 한 번 듣고 더 들을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1년을 거치고 2년 차에는 이만큼 더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발효 식초를 만들고 있는 최영가 대표 임채우입니다. 제가 왜 이 식초를 하게 됐고 또 박사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식초를 만들게 된 동기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배워서 이제 진행하다가 저희한테 큰 위기가 온 게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회사를 했더니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텀이 길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아시는 이제 형님이 여행사를 하고 계셨는데 루마니아, 세르비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각 나라마다 한식당 하나씩 한번 오픈해보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세르비아였어요. 세르비아에 가서 4층짜리 건물을 빌리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4층을 통틀어서 다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2달간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홍보 마케팅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여행사를 하면서 효도 관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버스가 5대가 와요. 거의 150명 정도가 매일 꾸준히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식사비를 1인당 3만 원씩 받았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겁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년 만에 한 달에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이중계약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반 만에 손을 털고 다 나왔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아는 형님과 부산에서 이제 중국집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 짬뽕 3,000원, 탕수육 10,0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짜장면이 3,000그릇, 짬뽕이 1,500그릇, 탕수육을 200kg를 튀겼어요. 그러면 저희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매일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님이 자기가 하시겠대요. 그럼 저는 빠진 거예요. 장인 어른께서 히든카드를 주신 거예요. 기농을 권유했대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선뜻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말씀하신 지 3개월 만에 저 없는데 먼저 내려온 거예요. 그 상황에 저는 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연찮게 인도 이제 국립대학의 초빙 교수로 이제 한 학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생활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나름 되게 유명했어요. 델리 잡지라든지 TV 이런 데 다 나오고 거의 스타 셰프 정도 됐는데 와이프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외롭다. 와이프가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인도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고 막상 이제 시골에 내려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 시중에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와이프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오빠가 잘하는 게 식초인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사과식초를 하게 된 거예요. 사과식초도 그냥 저희가 사과식초를 선택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중에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시골에는 수확이 끝나고 나면 못난이 사과들이 넘쳐나요. 이걸 다 버려요. 그걸 가져다 식초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식초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공장을 무리해서 산속에다가 조그맣게 짓게 된 거예요. 이걸 지으면서 이제 지었으니까 좀 대량 생산도 되겠고 프리마켓 나가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겠다 했는데 오픈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어떡해요. 하루 네이버 스토어에 찍히는 매출이 한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어요. 한 달에 정말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어요.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때 와이프가 오빠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한번 들었어요. 괜찮네 하는데 수업을 또 들어보래요. 저희한테 엄청난 그금인 500만 원의 수업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을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식초와 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을 어떻게 팔면 좀 매출에 큰 도움이 될까요?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식초에 대해서만 떡 꽂히셔서 청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야. 식초에 대한 장인의 정신 한번 입혀봐라. 난 이거 아닌데 어떻게든 청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식초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그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청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근데 이 시장이 점점 죽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때마침 마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어요. 다이어트 나오면서 사이즈가 얘기가 나와서 박사님 제가 그러면 이 식초에 대한 브랜드로 사이즈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44가 최고지. 여자들의 로망 사이즈 44.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업 도중에. 이걸 모태보로 해서 저희는 이제 첨가물을 넣지 않고
식초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식초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음료를 해서 어떻게 식초를 많이 팔까? 그게 주된 그거였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살이 빠져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먹어요. 그 와이프도 13kg를 뺐어요. 사이즈 44라면 상표 등록도 하고 제가 저온 발효를 해요 했더니 박사님께서 원물 저온 발효에 대한 이것도 기술적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니 해서 박사님 수업 듣고 2달 만에 식초에 대한 특허 2가지를 바로 실행을 했어요. 22년 3월에 정식으로 이제 오픈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박사님이 6개월 안에 신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시장에 접할 수가 있다. 식초 음료만 하면 또 약하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발사믹 식초를 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또 사이즈 44도 잘 나가는데 이게 또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것까지 오는 데가 5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차 ABC 식초가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식초를 좀 수입해보고 싶다. 많은 양은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3천만 원 정도의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매출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4천만 원이면 거의 1년 매출인 거예요. 뭐 공부 같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사업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박사님 수업을 듣고 바로 이런 박스 브랜드 같은 이걸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미국에 수출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저한테 행운이라고 하면 행운이라는 게 찾아놓았어요. 저희가 ABC 식초를 만들 때 같이 했던 분이 300톤을 그럼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러면 제 수중에 30억이 떨어져요. 제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박사님이 이런 게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나름 너무 설레고 잠도 못 잤어요. 이거면 피트 한 방에 다 갔고 시설도 갖추고 와, 클 수 있겠다. 제 인생에 언제 30억을 만져보겠나. 이 생각으로 근데 박사님이 하시면서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너가 그럼 과연 이 300톤에 대한 완벽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 300톤을 해주고 내년에도 이게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이게 맞는 길인가? 다 해보니까 저도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5톤을 만들 수 있는데 300톤이라는 건 제가 여기 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또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5억에 대한. 물론 이제 내가 농진청에서 한 사업에 발표해서 얻어낸 기회였어요. 박사님의 특유의 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박사님이 아니다는 건 그래 해봐 이거예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2번에 듣고 알아차린 거예요. 박사님도 네가 하고 싶은데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선택해봐라. 그러면서 그래 해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저희가 포기했어요. 이걸 포기하면서 저희가 얻은 게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칼자루를 잡으라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가격을 결정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끌려다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걸 버렸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라. 급하게 가지 마라. 당장에 큰 돈을 벌으면 너한테 행복은 오지만 그 행복은 얼마 안 갈 것이다. 항상 수업 시간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포기를 했죠. 그래 포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와이프가 이제 인스타 팔로워가 3,000명 조금 넘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거기서 마법을 부려요. 거기에는 저를 아시는 분이 거의 90%예요. 저의 덩치 끝은 100kg가 넘는 시절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식초가 9개월 만에 30만 포가 다 팔렸습니다. 이 30만 포가 적은 숫자 같잖아요. 일반 저희 같은 가공업체에서 이 30만 포를 하면 보통 5년까지 가요. 그러면서 5년 안에 회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저희 매출은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0만 포를 다 팔았습니다. 이게 저희 가두리에서 3,000명이라는 인스타 팔로워에서 하루에 이만큼의 결제 금액이 나와요. 어렵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저는 박사님한테 크게 들은 거는 가두리 하나예요. 박사님 뵙고 문제 있으면 이제 다시 질문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최고의 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시면 친절하게 바로 연락 주시고 상담 주시더라고요. 얼마요? 2,100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스토어팜으로 1억 1,000만 원을 넘게 20년도에 처음에 공장을 지었을 때 수출 때문에 저만큼 매출이 나온 거예요. 4,500. 정말 허덕이는 시대였고 박사님 수업을 진짜 한 번 듣고 더 들을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1년을 거치고 2년 차에는 이만큼 더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려면 상품의 가치를 얹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발효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몇 달간 직접 쌓고 벽은 돌로 천정은 다 뚫어서 공기가 자연적으로 순화되면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한옥을 살려서 발효실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나온 식초를 가치 있게 포장을 해서 박사님이 괜찮다 해봐라 했는데 와이프 지인분이 오신 거예요. 딱 먹고 자기는 100만 원이면 사겠대요. 그래서 우리 100만 원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먼저 알아보고 그 작가님과 콜라보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1년에 100병만 한정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기서 100만 원 주고 식초 사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저희는 다 설명을 하고 이 공간 오신 분은 이걸 사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 나갑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장소와 발효 노하우, 이 저온 발효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하고 있질 않습니다. 다들 정말 쳐다도 안 보는 사과, 저는 고급화 형태로 만들었어요. 식초는 큰 사업이 아니에요. 식초를 하시는 가공업체들 가시면 다들 평균적으로 대기업 말고는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수입이. 여러분 식초 한 병 사시면 얼마 있다 구입하세요? 제가 따져보니까 2년에서 2년 반이 걸려요. 이게 사업성이 맞을까요? 근데 그 사업을 박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걸 했더니 프랑스에서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기 이제 3군데 파리 백화점에 다 6월 되면 이제 입점이 될 거예요. 이태리나 프랑스가 발효식품 발사믹의 성지잖아요. 그곳에서 단 한 번의 시식으로 새 백화점에 입점한 사례가 없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해냈습니다. 이거는 시작의 단계예요. 이게 지금 저희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스위스 직접 가서 보고 거기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셰프들을 교육하는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자기는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아는 한에서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제가 책임 교장으로 해서 몇 명 받고 직접 강의를 하면서 저희 한국에 와서 저희 발효실에서 수료식 하자고 제안이 와서 가서 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하지만 새로운 재미있는 제품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사님이 수업 중에 잼 얘기가 나왔어요. 잼을 하면 다 설탕 들어가고 무설탕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특허 진행도 같이 하고 있는 발사믹 잼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발사믹 사과 100%로 발효잼을 만들었더니 또 이것도 획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와이프와 제 새로운 꿈은 원래는 연 매출 30억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유럽을 우리가 먹자. 박사님의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면 판매가 되겠다. 수업 중에 내한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 그걸 여기서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준비해서 10년, 20년 같이 가겠지만 마가에서 좀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박사님이 항상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체험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